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19화 선덕여왕편입니다. 성은 김이요, 휘는 덕만이며 호는 성조황고, 시호는 선덕입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여왕이라는 말은 없고 우리가 여자라고 편의상 여왕이라고 칭합니다.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덕만공주인 선덕여왕은 맏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김씨이고 그 따님이 왕위에 계승하니 신라 최초의 여왕인 27대 선덕여왕이었습니다. 처음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여자라고 내심 못 믿어했습니다만 선덕여왕의 지혜와 해안에 담복하여 모두 잘 따랐다고 합니다. 634년 선덕왕 3년에 연호를 인평이라 고치고 분황사를 창건하여 635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에 책봉되었습니다. 638년 10월에 고구려가 칠주성을 공격해오자 11월에 이를 막아내었으나 642년 백제의 의자왕에게 류성덕 사슴여개성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어 백제가 고구려와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나당의 통로를 끊어버리자 신라는 이 사실을 당나라에 호소하였습니다. 또 백제에게 대야성, 지금의 합천지방에 있던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대야성을 빼앗기자 김춘추를 급히 고구려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백제의 방해라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신라는 풍정등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라가 당나라를 이 땅에 끌어들여 삼국 통일의 발판이 되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작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신라가 외세의 당나라를 이 땅에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민족의 악으로 평을 합니다만 당시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지금의 남과 북과 같은 관계였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나라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토번 티베트 모양 중국의 속국이어야 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이기도 했습니다. 신라는 643년 다시 고구려 백제의 침략을 받고 당나라의 김춘추가 가 나당연합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듬해 김유신은 백제에게 빼앗긴 대하성과 주변 성들을 되찾았고 647년에는 그 유명한 비단의 남가 염종 등이 여왕의 무능을 구실로 모반하였으나 곧 진압하고 맙니다. 그의 여왕은 신분으로 승하하고 유언에 의해 경주 낭산에 매장하였습니다. 선덕여왕은 내정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키고 구월사업에 힘썼으며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하였습니다. 자담급사를 당에 보내어 불법을 수입하여 첨성대 18회에서 설명한 황룡사 구청탑 등을 건립하는 등 신라 문화의 꽃이라는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왕의 일화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권1 선덕여왕 지기 3사조에 실려있는 신라의 제21대 선덕여왕이 안밀에 예지했다는 신통력을 발휘한 세 가지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향기 없는 모랑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여왕에게 당나라 태종이 진홍, 자색, 백반의 모란이 그려진 그림과 그 씨앗 세대를 보냈습니다. 여왕은 그림을 보고 이 꽃에는 향기가 없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씨앗을 뜰에 심게 하였는데 과연 꽃이 피어서 질 때까지 향기가 나지 않아 여왕의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여왕의 성견지병에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향기가 없는 줄 알았습니까, 폐하? 여왕은 웃으며 답하기를 향기가 있는 꽃에는 나비가 모이는 법, 이 그린 꽃에는 나비가 없지 않소. 당나라 임금이 나비 없는 그림을 보낸 것은 짐이 여자라고 깔본 것이요 하고 웃었다는 후일담입니다. 선덕여왕의 예그림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개구리 울음을 듣고
전쟁의 조짐을 미리 알았다는 일화입니다. 636년 선덕여왕 5년입니다. 겨울 궁성 서쪽 영모사 옥문지에 많은 개구들이 모여 3, 4일을 계속 울어대자 사람들이 이상해 여겨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급히 각간 알천은 젊어서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끼골이 장대한 사람이며 나중에 상대 등으로 화백회의에서 왕으로 추대받았으나 김춘추에게 양해한 대단한 분입니다. 필탄 등에게 정병 2천을 데리고 서쪽 교회에 나가 예금곡을 찾아가면 반드시 적병이 매복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으면서 일망타징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예금곡은 여성의 음부와 닮은 지형이며 지금의 경주시 근천읍 신평리에 있는 지명입니다. 알천이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가보니 부산 밑에 예금곡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그곳에 500명의 백제군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들을 모두 죽이고 남산에 숨어있던 백제 장군 우소와 백제의 후원군 1300명까지 모조리 잡아 일망퇴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덕여왕의 해안으로 접근을 모두 잡은 신하들은 궁금해서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말하길 개구리의 울음은 군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옥문지의 옥문은 여근을 말하고 여자는 음양으로 따지면 음에 속하고 그 빛은 흰색이다. 흰색은 서쪽을 말한다. 그래서 적의 군대가 서쪽에 있을 것이고 남자가 여근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법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이치가 아닙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여왕이 자신의 죽는 날을 예언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여왕은 신하들에게 내가 아무 날 아무 달 아무 시에 죽을 것이니 도리천에 장사하라고 일렀습니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딘지 몰라 물으니 낭산의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여왕의 말처럼 그 달 그 날에 세상을 떠나자 신하들이 낭산의 남쪽 양지 쪽에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 뒤에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웠습니다. 불경에 의하면 사천왕천은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으니 선덕여왕은 자신이 무덤 아래 사천왕사라는 절이 건립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일화 중 한계없는 모란꽃과 개구리 이야기는 삼국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란꽃 이야기는 선덕여왕이 공주이던 시절에 아버지인 진평왕에게 말했던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개구리 이야기는 선덕왕 5년에 옥문곡에 군사 500명을 선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옥문은 여근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여왕제에 대하여 못마땅해 여겨 신라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당나라 왕족 중 남자 한 명을 보내주어 신라 왕으로 삼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신라 내에서도 여왕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위의 이야기처럼 선덕여왕이 예지력을 갖춘 비범한 인물임을 강조함으로써 논란을 종치시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황룡사 구천목답과 첨성대입니다. 황룡사 구천목답은 제가 18화에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첨성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세웠다는 첨성대는 우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며 1300년 전 만든 건축물이지만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은 세계 유일한 건축물이라는 점은 신라의 건축술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상징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 선덕여왕은 9m 높이의 첨성대를 쌓았을까? 물론 농경 사이에서 별자리와 태양의 24절기 관측하는 일은 왕권 강화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성골 덕만은 여자로서 진골들이 많은 시기를 받았고 땅태종으로부터 조롱도 받았습니다. 또한 여왕이라고 야쁜 주변국가 백제 의자왕에게 대하성을 빼앗기는 등